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인가 대세 상승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테슬라 10.9%, 애플 4% 반등했으나 신중한 투자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2.71% 폭등했고, 그 다음 S&P 500은 2.01%, 다우존스 지수는 1.6%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지난 4월 29일 날 3.6% 오른 이후 하루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도 진짜 10% 넘게 올랐죠. 예, 10% 넘게 올랐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3% 넘게 올랐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중단, 다른 제약사 개발에도 악영향이다. 요 기사가 가장 좀 크게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임상 참가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실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백신 부작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백신 부작용은 이제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건데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는 이제 심각한 질병의 발병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주에 다시 임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다른 백신이 9월 달에 나온다, 10월 달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백신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대한 백신이 없지 않냐.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를 그러니까 아주 암울하게 보면 코로나를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백신이 나오면 그동안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예, 백신이 나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는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니까 못 올랐던 가치주 이런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죠. 게다가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을 못한다면 대규모의 돈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풀리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러면 나스닥 증시가 이제 가장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나스닥뿐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라가던 금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실패 소식은 혼란스러운 나스닥을 다시 밀어 올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더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 실패 소식이 오히려 이제 나스닥한테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그 데드캣 바운스 현상으로 해서 다시 이제 또 튀어 오르는 현상이 있긴 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 무산 위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 의회에 5차 경기 부양책 논의가 헛돌고 있다. 10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 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백악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관심까지 시들해졌다. 일단은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런 경기 부양책을 갖고 이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서로 지금 평행선을 그리면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선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남이 못하는 것을 이제 까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게다가 지금 10%대 이하로 그러니까 1%대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이번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백신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회수를 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은 좀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앞으로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터졌던 것들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해서 지금 떨어진 이유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라는 것과 손정희 회장의 파생상품 거래죠. 옵션. 요것이 이제 다시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정희는 나스닥 고래의 일각이다. 꾼들의 놀이터 된 옵션 시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옵션 거래가 있었고 그 옵션 거래에 소프트뱅크가 미국 기술주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데다가 상당한 배팅을 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전해지면서 주가가 7.2% 폭락을 했고 이것은 뭐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라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의 이제 콜옵션 때문인데요. 콜옵션은 주식과 외환, 채권 등 여러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행사는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나스닥 한 11,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딱 이제 찍고 떨어진 게 전 고점이 이제 한 12,000 정도가 되는데 한 1,800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가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고기 딱 떨어지고 다시 이제 튀어 올라온 게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 행사한 가격이 아닌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때 이제 자신이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을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수수료만 날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정희 회장한테 콜옵션을 판 미국의 투자은행이 있겠죠. 이런 데서 이제 콜옵션을 판 것만큼 현물 주식을 사야 됩니다. 현물 주식을 사야 돼서 이만큼을 이제 사면서 대량으로 이제 미국 기술주가 오르는 이런 것들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 유례 없이 이제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11,000선에서 뭐 콜옵션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1,000선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12,000선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폭탄을 때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 콜옵션이 손정희 말고도 여러 기관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국의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하는 이제 로빈 후더 이런 애들한테도 상당량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떤 이제 청년은 또 자살까지 했죠. 그런 옵션 같은 게 뭐 한 8억 정도의 옵션을 이제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고래 후폭풍 파생상품까지 손댄 손정희 대체 왜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등 미국의 대표 기술주에 대해 40억 달러 규모의 콜옵션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 손정희 회장이 40억 달러의 콜옵션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흔들리냐 뭐 그러는데요.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번 콜옵션 매입에 따른 액면 위험 노출도가 30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억 달러뿐이 아니라 40억 달러를 또 추가로 또 구매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위험 노출도는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40억 달러를 하고 또 40억 달러 또 추가로 최근에 또 매입을 했다, 구매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나스닥 자체가. 이번에 이제 상당수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다 팔았는지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손정희가 또 미친척하고 또 몇십억 달러 또 구매를 하면 그만큼 또 투자은행에서는 또 주식을 사들이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또 이 옵션 폭탄을 이제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폭락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폭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증시 위험을 잘 모릅니다. 뭐 그냥 신문 쪼가리나 보면서 뭐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장난을 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신호가 왔을 때는 이제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거의 공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은 1% 이상이 오르질 않습니다. 0. 몇 프로가
0.2%, 0.3%가 매일같이 오르는 장이 진짜 좋은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다시 변동성이 커진 이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따르려면 매뉴얼 따르시고, 그 다음에 존버를 하시려면 존버를 하시고, 예.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려면 투자 원칙을 지키셔야죠. 그렇지 않고 이제 원칙 없이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 깡통 타죠. 예.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르되 말뚝박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뚝박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 떨어졌다 나스닥이, 그러면 이제 뭐 전량 매도를 해놨다가 그때 10%씩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 1등주에 뭐 자기가 이제 원하는 퍼센트 뭐 10%나 뭐 얼마 퍼센트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지를 좀 해놓으면 급격히 올랐을 때, 그럴 때 아무래도 그 뭐 나만 소외됐다 이런 것들은 좀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래 말뚝막 박지 마시고 또 올라갈 땐 또 윗말뚝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한 5% 정도까지 오면 오르는구나. 그래서 윗말뚝을 박아보는 것도 괜찮고, 뭐 어차피 그래 봐야 뭐 한 10%씩 사건 아니면 5%씩 사건 해봐야 뭐 한 15% 정도나 아니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이제 물가 안정체 같은 그런 데나 아니면 금에다가 묶어 놓으시면, 뭐 이렇게 증시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좀 큰 포지션이 좀 안정적인 자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만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뉴얼은 그 2020년 9월 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전량 매도 후에 첫 번째는 안정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전액 달러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도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물가 안정체 TIP하고 그 다음에 금 ETF가 이제 50대 50 이런 비율로 이제 갖고 계시고,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금 ETF IAU죠. 예, 이거를 이제 100% 갖고 가면서 2020년 10월 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8거래일 상승 후에도 이제 뭐 공황 끝난 것처럼 요 위험도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인가 대세 상승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